1920년대는 무장 독립투쟁의 시대였습니다. 25살 박재혁, 26살 김익상의 의거는 조선 총독부를 긴장케 했습니다. 1924년 김지섭 의사는 일본 왕궁의 정문을 향해 3개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히로히도 일왕이 기거하고 있는 왕궁을 정조준한 의거는 일본 당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죠. 김지섭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돼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일본 왕의 왕궁에다 폭탄을 던진 것은 일본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과 동시에 일제의 침략성과 우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왕을 향한 의거는 계속됐습니다. 1932년 1월 8일 히로히토 왕이 관병식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류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서른두 살의 조선 청년 이봉창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가 일본의 왕궁이고 저기는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경시처입니다. 초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후 수많은 조선 청년들에게 마음의 폭탄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음의 폭탄은 또 다른 조선 청년에게 전해졌습니다. 일본 전범들을 신호로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그 안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 침략 전쟁의 역사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죠. 심지어 침략 전쟁 전범들까지 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 청년의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라카 대장 옷이구만. 옷돌이가 사스만 갖다 걸어놨네. 시라카와 일본군 총사령관이 사망할 당시 입고 있던 피 묻은 샤츠입니다. (1932년)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행사장에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24살의 조선 청년 윤봉길이었습니다. 이 거사로 인해서 일본의 그 중국 침략 전쟁이 일부 주춤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상해과 정도 나서 거기 중심고 정도 나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중국 사람도 안 한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 이 엄청난 거사를 성공시킨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섰던 조선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919년 일제 지배에 항거한 3.1운동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슴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3.1운동의 정신은 그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가장 열렬하게, 가장 타협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역사의 빛으로 살다간 청년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큐 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진행을 맡은 이순재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마다 어김없이 청년들이 등장했습니다. 가깝게는
1987년 6월 항쟁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가봅니다.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죽음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들이 수습한다. 1960년 4.19 혁명. 마산상고 김주열의 죽음은 부정선거 규탄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100년 전으로 가봅니다. 청년이 우리 역사의 빛으로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딱 100년 전 바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바로 학생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왜 청년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역사의 빛 청년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해주실 두 분의 역사 전문가들이십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 역사의 현재성에 관심이 많은 한국 근대사의 석학입니다. 연세대 이기훈 교수는 청년의 역사성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조선 상황은 어땠습니까? 특히 1919년이라고 하면은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고 그게 망해가는 나라를 본 청년 학생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한,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앞에 보이는 전도 좋은 출세의 길을 접고 자신이 나서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거죠. 1910년 합방 직전에 쓴 글인데, 금일 한 청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오늘날 우리 대한 제국의 한국의 청년들의 경우, 우리는 부형도 선배도 제대로 없는 세대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키워야 한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들과 자신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졸업해서 뭘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학생이지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때로 한 사람의 죽음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1919년 1월 21일 설을 앞둔 새밑,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숨을 거뒀습니다. 고종의 독살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고종의 인산 날짜가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매년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일본인들의 성인의 날입니다.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뜬 젊은이들로 붐빕니다. 무늬가 화려한 기모를 차려입고 성인이 된 것을 자축합니다. 100년 전 이곳 도쿄에는 600여 명의 조선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건물 앞 1919년 28 독립선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기념비. 그래도 기념비를 세워놨네.
올해는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팔용 선생, 김도현 선생 있고 이광수 선생, 김철수, 백관수 선생, 윤창 선생. 참가자 대부분은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송계백 선생, 최군호, 김성도, 서춘. 유학을 올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순재입니다. 예. 저는 여기 YMCA 직원인 타즈케라고 합니다. 타즈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분이시고요. 예. 옛날 자료들 지켜주시고. 예. 여기 2008년에 이 자료실 개관됐습니다. 2008년? 2008년이요. 아, 그렇습니까?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10년이 되어가던 1919년, 일본의 식민 지배 체제가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YMCA 건물 사진입니다. 이겁니까? 예. 1914년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예. 여기에 이 발독립선언 때도 모인 그 건물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촉망받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조선 유학생들이 일본 본토에서 조선 독립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도쿄는 그때 눈이 많이 왔답니다. 예. 그리고요. 30년 만에 극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대설과 동시에 독립선언을 선포했군요. 조선 유학생이 600여 명이나 참가해 독립선언을 하자 일본 당국은 크게 긴장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은 조선 사람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좀 많이 놀랐죠. 근데 그런 공포심이랄까 그런 감정이 좀 있어서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은 이제 우리 주최하신 유학생들 가운데서 우리 이광수 선생이 작성하였고, 그다음에 이 3.1 독립운동 선언문은 우리 최남선 선생이 하셨어요. 아쉽게도 말년에 후기에 와가지고 일제 말기에 징병 동료라든지 이런 하나의 친위적 행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조선 사람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이순재인데 배라간의 히로키라고 그렇게 히로키가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리 같은 경우도 광자는 늘 집어넣는데 광천 무슨 이 광천 이건 다 우리 광리들 장식개명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장식개명 누가 하겠어?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고유의 성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동의가 안 되지. 우리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뭐냐면 애들 입학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여기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개명 안 하면 제명. 그러면 애는 공부시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없이 창식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 이런 거네. 근데 이 사실은 외국의 경우는 상대국을 침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국이 멕시코를 먹어도 미국식으로 이름 바꾸라고 그런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특히 일본이 그런 게 심했단 말이에요. 조선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궁과 가까운 히비야 공원, 그야말로 일본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회적으로 촉망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100년 전 조선 유학생들에게 식민지는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해봐야 됐으니까 초등교육을 일제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3학년 때 우리 담임했던 여선생이 아주 차별하기 극심한 여선생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를 2등급이 시고 2차 대전 벌어졌는데 대만 사람들 뭐라도 가서 폭탄으로
자살특공대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삼등국민이다 이런 식의 차별을 본토에서도 느꼈어요. 오히려 본바닥에 와서 보게 되면 그 차별화라도 이런 데서 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을 하기 전 그 개혁을 미리 국내에 전합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것은 24살 유학생 송계백이었습니다. 도쿄의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을 직접 촉발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28 선언에 참여했다 체포됐고 그 후 24살 젊은 나이에 옥사했습니다. 이렇듯 청년 송계백은 독립선언서와 목숨을 맞바꾼 것입니다.